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4살 남자입니다. 저는 20대에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에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여자와의 이별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렇게 오래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이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가까이 연애도 안 하고 살아오고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연애가 두려워서 못했다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를 만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저 혼자만의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몇 년 전부터는 결혼을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시선이 많아졌기에 저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40살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죄이고 불효자인 건 잘 알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해 하시긴 하지만 제게 뭐라고 할 수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10년 동안 만나왔던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반대하던 사유도 너무 하찮은 문제였기에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올 뿐이고 그때는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으시더니 그걸 지금에 와서야 부모님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예전에 네가 결혼한다고 할 때 하게 내버려 둘 걸 왜 우리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제발 결혼을 하라며 이번엔 네가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결코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나냐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네가 어딜 봐서 40대로 보이냐면서 요즘에는 중년 남성들도 어린 여자들이랑도 잘만 결혼한다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참 급하시긴 급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여자를 만나라고 하시는 이유도 제가 자식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가능하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저보다 어리고 젊은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40대가 넘었음에도 저는 사적인 모임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30대 초반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입게 되면서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고자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는 적어도 남들에게 늙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를 꾸미고 다닌 것도 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유전자 덕분에 피부도 어릴 때부터 항상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좋게 봐주는 주변 사람들은 제게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많이들 그러셨지만 저는 항상 정중히 거절을 했었죠. 그렇게 솔로의 생활을 보내던 중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새로 오신 헬스 트레이너 여성분이라며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마주하는데 연예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예쁜 미모에 기분 나쁜 사람도 기분을 좋게 해줄 만큼 웃는 모습이 참 밝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없었기에 그냥 예쁜 트레이너분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저는 운동을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개인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도 새로 오신 트레이너분과 간단히 인사만 주고 받았을 뿐 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여성 트레이너분이 본인 운동을 할 건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굳이 왜 친하지도 않은 저에게 부탁하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저도 별 다른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은 22살의 대학생인데 학비의 보탬이라도 되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운동을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뭔가 친분이 조금씩 쌓이는 듯 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늘 보던 대학생 같은 모습이 아니라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카운터에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예쁜 숙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여자를 돌처럼 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운동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밥 사드리고 싶어서 회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환히 웃으며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보다도 22살이나 어린 친구에게 밥을 얻어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내일 뵙자고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녀도 같이 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어색해져서 얼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제 차를 주차해 둔 지하 주차장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1층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저와 같이 지하로 내려가길래 나이도 어린데 벌써 차도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제 차로 향하고 있는데 그녀도 같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나와 비슷한 곳에 차를 대놨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조심히 들어가라며 인사를 하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주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녀가 차에 타면서 밥 얻어 먹기 싫으시면 회원님이 밥 사주세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가까이 붙어서 그녀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제 심장 소리와 당황한 모습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 창피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내리라고 또다시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 그녀의 그런 돌발 행동이 왠지 모르게 귀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죠. 저 삼소 사주세요 라고 외치길래 네? 라고 물어보니 아 모르시는구나 삼겹살에 소주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모른다고 취급하는 게 순간적으로 뭔가 아저씨 취급을 받는 기분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은 거라고 삼소가 뭔지는 나도 안다고 말했더니 또다시 까르르 웃더군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웃길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날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제 눈에는 귀엽게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결국 그녀와 저는 근처에 있는 삼겹살을 파는 식당에 도착했고 공복에 소주를 같이 마시다 보니 기분 좋게 알딸딸해지더라고요. 그녀도 조금은 취해서 그런 건지 평소보다 더 애교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회원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딱히 이상형 같은 것도 없어요. 헐 그럼 남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결혼도 생각이 없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요. 저 사실 회원님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제 이상형이에요. 순간적으로 뜬금없는 고백의 술이 번쩍 깨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에 기분이 좋고 너무 고마웠지만 그녀와 저는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났고 아직 어린 대학생과 연애를 한다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물어봤죠. 제 나이 알아요? 네, 44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툭툭 내뱉은 당당함에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은 다 이렇게 대담한가 싶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어른 같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농담 그만하자고 했죠. 그러고서는 대화 주제를 바꿔버렸고 대충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마음과 달리 사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녀의 차까지 따라와서 차를 타는 돌발 행동과 나이를 알면서도 제가 좋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저도 모르게 왠지 헬스장을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가는 길이 마냥 즐겁더라고요.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힐끔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자그마치 20살인데 내가 뭘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헛물키지 말고 정신 차리자고 생각을 했고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제력을 시험하는 건지 그녀는 고백을 하고 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게 들이대더군요. 운동하고 있는 제게 와서 말도 많이 걸었는데 그런 그녀에게 저한테 말 걸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스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녀는 단지 운동과 관련된 얘기들만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면 오늘 마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거나 술을 마시자고 했고 오늘 바빠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처럼 매달리지는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아마도 평소처럼 떼를 쓰지 않았던 것도 그녀가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 중이라 그런 거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헬스장들은 회원들과 사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퇴근 후에 만나는 것들 이런 것도 금지 사항이라고 계약 조건을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리 그녀를 외면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어리지만 적극적인 그녀에게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나이 차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대담한 그녀의 용기에 어렵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그녀가 먼저 하더라고요. 솔직히 연애를 하면서도 제 걱정은 늘 같았습니다. 20살 차이라는 커다란 장벽 말이죠. 외모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집안의 어른들에게 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을 눈치챈 건지 그녀는 나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며 저를 몰아붙였고 그녀의 부모님께 이미 제 얘기도 많이 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좋아하고 계신다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제가 굳이 내세울 거라곤 또래에 비해 동안이란 점과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것 그리고 대출 없이 아파트와 차를 가진 거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좋아해주는 그녀에게 고맙기도 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저도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녀에게 결국 설득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20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의외로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생각보다도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났기 때문에 당황해 하시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은 거라며 혼자로 지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혼이 발생한다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도 전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란 절대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신혼 때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하지만 이내 제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니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도 없던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났고 제가 나이가 있던 터라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죠. 하지만 와이프는 1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해서 아내의 바람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아내가 가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해도 저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얼마나 친구들과 놀고 싶을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 저와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는 게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잡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야 이제 우리 1년 신혼도 즐겼고 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데 앞으로 술은 안 마시고 오면 안 될까? 라고 말했더니 와이프는 흔쾌히 응 알겠어 오빠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간 와이프가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항상 자정 전에는 들어왔었고 연락도 잘 되던 아내였기에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노래방인지 술집인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한껏 취해서 정신이 나간 건지 신이 난 듯한 와이프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신나서 놀고 있다니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드렸다고 하니 제 아내를 바꿔주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취해서 전화를 받으면 어떡해. 취한 와이프는 혀가 꼬인 말투로 오빠 친구 생일이라고 해서 놀다 보니 그래서 배터리가 나갔었나봐 라며 웃으면서 말하는데 술에 취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거기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했더니 생일인 친구의 친동생이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화를 최대한 참으면서 지금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어딘지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느껴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취하지도 않았다며 멀쩡한 말투로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자신의 집에 부모님이 없으셔서 무서워서 그런데 제 아내랑 오랜만에 같이 놀다가 자고 싶다면서 허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꼰대같이 안 되니까 당장 집에 들여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최대한 쿨한 척하면서 그럼 오늘만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저도 20대에 친구들과 놀고 술도 마시고 그 나이 때 얼마나 놀고 싶은지 알기에 화를 낼 수도 없었기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속은 타들어가더군요. 결혼 전에는 마냥 행복했고 저에게만 올인하는 와이프에게 감동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집에 와서는 최대한 분노를 눌러가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술 마시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친구랑 같이 있고 싶었으면 미리 말해야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게 갖은 애교로 제 마음을 풀어주더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약속 어기지 말라고 하자 아내는 방긋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해맑은 어린 아이처럼 주방으로 뛰어가더군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실망감을 준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건 알았기에 와이프 먹이려고 해장국을 끓여놨었죠. 아내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 요리도 못하고 살림이 뭔지도 몰랐었기에 밥도 제가 차려주고 살림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를 하며 늘 해왔던 생활이라 와이프가 생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저 밥 한 공기와 수저 한 세트만 더 놓는 거니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다 제가 맡아서 하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시키면 엉망으로 해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이게 결혼 생활인가 노예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건지 딸을 키우는 건지 점점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의 요리학원을 다녀볼 생각이 없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 요리 진짜 못해 칼이 무섭단 말이야 라고 말하길래 그래 밥은 내가 하면 되지. 그럼 집 청소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 나 일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야.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일 시키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했으면 서로 분담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강제로 시키